예, 오늘 오후 잠시 후죠. 2시부터 유병헌 씨의 장남 대균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됩니다. 네, 구속 여부는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먼저 주제부터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핵심 조력자 김엄마 왜 자수했나? 네. 예, 오늘 아침에 뭐 깜짝 놀랐어요. 네. 김엄마하고 의외로 이제 뭐 네. 쉽게 김엄마하고 양회정 씨로 처음에 좀 뭐 네. 잘못 네. 보도가 되기도 해서 양회정 씨, 운전기사 양회정 씨 부인이 이제 예. 자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일단 미쳤다고 봅니까? 새로 인천 지검장에 취임을 하신 분이 만약에 이달 안에 자수를 한다면은 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현재 유병헌 씨의 그 변사체가 이미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균 씨까지 체포된 그런 마당에 사실 이제 김엄마 같은 경우에 더 이상의 뭐 자기가 지키고 이제 할 일이 이제 없어진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이제 자기가 나와서 자기는 단순 조력자였다. 은닉이나 도피에 아주 뭐 깊숙이 개입한 게 아니라 자기는 단지 이제 심부름을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뭐 죄를 갖다 최대한 뭐 낮추고 예상되는 그 처벌을 갖다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이제는 이제 할 때가 됐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김엄마가 이제 이 시점에서 나타나는 그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양혜정 씨도 이제 같이 나타나야 하는데 양혜정 씨가 아니라 오히려 양혜정 씨의 부인이 나타난 이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뭔가 곡절이 있을 거다. 이런 양혜정 씨 같은 경우에는 유병헌 씨의 이제 운전기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양혜정 씨 부인은 무슨 역할을 해서 저희도 양혜정 씨 부인은 양혜정 씨를 도운 혐의가 있는 건가? 이게 혐의가 뭐죠? 양혜정 씨 부인은? 전혀 지금 나타난 혐의가 없죠. 아마 처음에 경찰도 저 여자가 왜 자수했을까라고 그랬을 거예요. 자수도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출두죠, 사실은. 이거는 자수라기보다는 그저 예. 표현이 정확하신데 자진 출석이죠. 뭐 혐의가 아직은 나타난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아마 검찰에서 양혜정 부인에게 양혜정의 행방을 물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은 흘러나오는 얘기는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혜정 부인의 입에서 나올 얘기는 남편 어딘지 모르겠다. 도피인지 실종인지 잘 모르겠다. 아마 네. 이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왜냐면 양혜정이 그냥 있다면 그래서 양혜정이 부인을 통해 가지고 일단 먼저 의사를 타진한 거라면 김엄마가 나오는 마당에 양혜정이 안 나올 이유가 없죠. 네. 혼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혜정 부인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양혜정의 소재 자체가 구원파 내부에서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소재 불명 아닌가, 일부러 숨기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양혜정 부인 나와서 남편의 소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 그 양혜정 씨의 부인도 현재 이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데 네. 통상적으로 보면 구원파에서 보면요, 그 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 이제 구원파의 신도면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부부도 아마 두 부부 모두 구원파를 위해서 이제 그동안 일을 해왔고 지금 이제 양혜정 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동안 경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적은 해왔던 인물입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 양혜정 씨가 핵심 인물이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주제어 보시죠. 운전기사 양혜정, 유병헌 죽음의 열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양혜정 씨의 소재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검찰에서는 자수를 하면은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예. 양혜정 씨에게도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예.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살아있다면, 때는 예. 오늘 부인이 나왔고 네. 김엄마가 나온 마당에 양혜정은 나와야 되는 타임이 맞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양혜정은 앞으로 영원히 스스로 제 발로 걸어나올 가능성이 저는 극히 적어 보이죠. 예. 물론 오늘 양혜정 부인이 어떤 진술을 하냐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 있겠지만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대체 양혜정이 왜 이렇게 열쇠를 쥐고 있고 양혜정이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단순히 양혜정이 그 유병헌의 마지막을 지켰기 때문에 가장 최근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니죠. 양혜정이 이제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예. 사실 양혜정이 이제 전주로 와서 그 지인에게 네. 회장님 구하러 전주 같이 가자, 순천 가자. 근데 야, 같이 가면 우리 다 망해. 그래가지고 금수원을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만 보면 양의정은 진짜 충신이죠. 유병헌 입장에서는 예. 나를 구하러 간 사람이고. 근데 행동이 제가 매칭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숲속의 별장에 그 유병헌과 신모 여인 놔두고 예. 그날 하룻밤을 옆에 떨어진 이제 그 어디 연수원에서 지냈거든요. 그날 밤을. 네. 근데 이제 검찰이 왔단 말이에요, 거기를. 그래서 이제 양의정이 있는데 보고 양의정은 자기가 잡히는 줄 알았는데 검찰이 그냥 돌아가니까 아, 다시 살았다 결정을 그러고 하니까, 예. 그리고 그 길로 EF 소나타 타고 전주로 온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네. 양의정이 정말로 유병헌을 충신이어서 구할 생각이 있었다면 유병헌을 데리고 가는 게 맞죠. 거긴 네. 이미 검찰 노출된 지역인데. 아니면 최소한 지금은 없었지만 그 당시 휴대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위험하니까 회장님 옮기세요라고 연락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도 예. 놔둔 상태에서 그냥 혼자 전주로 갔단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전주로 갈 때 보면 그냥 80km 규정속도 지켜서 갔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한 150, 160 밟아갔을 거예요. 빨리 갔다가 사람들 데리고 내려와야지 네네네. 유병헌을 구하니까. 근데 그런 행동들을 보면 과연 양의정이 정말 거기가 위험하니까 먼저 가서 그 세력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 유병헌을 구하려 하는 게 맞는지 네.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 당시에 유병헌 회장이 그 벽장에 숨어 있었던 것도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닐까요? 만약에 양혜정 씨가 정말 거기에 유 회장이 있었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 구하러 가야 되는데 예. 자기는 다른 데로 가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벽장 안에서 네. 뭐 양혜정 유병헌의 뭐 소변이 나왔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보도가 한번 된 걸로 봐서 벽장 안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타이밍, 그 언제, 시기가 예. 과연 검찰이 야망정서 덮쳐서 양혜정가 먼저 도망간 25일 밤부터 26일까지가 맞느냐는 사실 의문이죠. 네. 언제 있었냐, 그 시점 자체는. 그러니까 그래- 사실은 양혜정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병헌의 어떤 사망의 핵심적 열쇠를 주고 있는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상에 따른 전후 관계 이런 예. 것들이 명확해지는 예.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되는데요. 그 오후 3시 10분에 일단 그 순천에 있는 그 IC를 빠져나갔기 때문에 양혜정이 떠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르고 나서 실제로 수사관들은 그때 야망 연수원 그 근방만 봤고요. 네. 그때 바로 이제 별장을 덮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이 별장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오후 밤늦게 실제로 이제 별장에는 가가지고 이제 신여인과 이제 신경을 하고 뭐 네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분명히 그 시간이 있으면 예. 진짜 양혜정 씨가 유병헌 씨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면 충분히 그때 이제 뭐 구조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적 여유는 있지 않았을까 네. 보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석연치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25일 새벽부터 이제 뭐 양의정 씨는 이제 야망연수원인가에 예. 있었고요. 네. 그 유병헌 씨는 이제 숲속의 별장 추억에 추억에. 있었고 그래서 거리가 조금 뭐 있는 네. 걸로 500m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와서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뭐 네.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행적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왜 EF 소나타를 굳이 와가지고 가져갔나 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야망 연수원에 있고 네. 검찰 수사관들이 이제 연수원에 와가지고 사람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양혜정 씨를 찾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 우선은 피했지만 네. 그런 상황이면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빨리 거기서 나와가지고 최대한 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야 네.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EF 소나타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 숲속의 별장이라는 그곳 바로 앞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이 차를 타고 도망을 가는 것은 자신의 뭐- 행적이 들킬 수 있는 차를 네. 이용했다는 게 그리고 이해가 안 물론 된다는 그 차를 타면 기동성은 빨라지지만 예.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는 차를 갖다 굳이 자기가 사용을 해서 그곳을 벗어나야 했다면 이 차 안에 뭔가를 자기가 이제 싣고 가야 하는 그런 어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유병헌 씨의 그 사망과 관련해서 그러면 양혜정 씨는 뭔가 좀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가장 마지막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단초는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양혜정 씨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나도 유병헌 씨하고 헤어진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죽음의 진실이 상당히 오리무중으로 미궁에 빠질 그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그 발표는 정리를 하면 자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타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지 뭐 유리품이 발견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풀 색깔도 이상하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지금 현재는 가능한 죽음의 원인 중에서 배제를 해놔. 이거는 제외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독극물은 아니다. 그리고 외상에서 칼이라든지 뭐 골절 뭐 이런 걸로 사람 죽인 거 아니다. 그렇다면은 남을 수 있는 게
사람의 숨을 못 쉬게 하는 질식사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입을 예를 들어서 막는다든지 네. 특히 이제 뭐 손수건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입을 막아버리면 이 피부가 이미 조직 자체가 부패됐기 예.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국가수 발표를 하나 우리가 주의 깊어야 될 게 예. 거기서 서중석 원장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식사, 그러니까 교살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교살 같은 경우에 그 목의 연골에 미세한 골절이 나오는데 그걸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 네. 이 연골이 손실돼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네네.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교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아이러니크 저도 법의학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지만 네. 아이러니컬하게 경추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동네 주민이 가지고 있다가 발견됐거든요. 네네. 연골이 부패돼서 없을 가능성도 다분한데다가 있었던 것은 마저 없어졌을 가능성은 너무나 농후하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그 사인이 미궁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예. 그러니까 타살은 국가수 얘기는 타살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네. 확신할 타살이 수는 없으나, 아니라고도 예. 못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사 아니겠니?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유병원 씨하고 유병원 씨 시신이 발견됐을 때도 보면 소지품이 없었고 휴대전화가 특히 없지 예.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대균 씨도 검거됐을 때 보면은 휴대전화가 있긴 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흔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도피를 하면서 왜 외부와의 연락이 안 됐던 걸까? 조력자들이 물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고립됐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원래 그 유병헌 씨는 대포폰을 뭐 3대 정도 예.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였는데 막상 변사체가 발견될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없었습니다. 예. 물론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조력자가 대신 뭐 연락을 해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네. 지금 현재 보면 그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돌봐주는 그런 상황이 예. 아니라 혼자서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면 당연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휴대폰이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것이 없다는 게 석연치 않고요. 네. 또 하나 그 변사체에서 중요한 게 신분증이 없습니다. 최소한 사람이 이제 자기 돌아다니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뭐 주민증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신분을 밝힐 수 있는 네. 게 있는데 신분증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만약에 변사체가 발견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을 알리길 원치 않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그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가 주변에 민가에서 불과 30에서 50m 떨어져 있는 곳에 그걸 내버려 둔 건 누군가가 발견해가지고 네. 최소한 이 사람의 장례는 치러 달라 이런 이야기 같고요. 제가 이제 범죄 심리 쪽 공부하는 그런 네. 입장에서 만약에 보면 그 변사체가 말하는 그 사체가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단정하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만약에 이게 자연사가 아니라 타살이라면 이 사람을 생전에 잘 알고 있는 서로 이제 대면적인 접촉 관계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비록 뭐 죽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평소에는 존중했고 최소한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줄 필요가 있는 마지막 그 예의를 사람이 다하는, 그렇죠. 예.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고인에 대한 예의를 예. 하고 정리를 해두고 나아간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도 그 사체 보는 순간 이게 진짜 타살이면 뭔가의 세리머니다. 나도 시신을 가지고 왜냐면 모자도 이렇게 베고 있고 네. 신발도 가져다 놓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신발은 좀 어떤 흩어져 그러니까 있긴 했는데. 벗겨놔서 예. 이렇게 놓고 하는 거 보면 뭔가의 어떤 진짜 뭐 예우락까지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식을 치룬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유대균, 유병헌 둘 다 의미가 있는데 저는 두 사람 핸드폰 가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유병헌과 신모인 놔두고 둘이 있게 놔두고 하루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리를 피해준 거거든요. 야방용선으로 네. 그 양의정이 보드가드입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자기가 충실히 모시는 회장님이 자기 언제 찾을지 모르는데 휴대폰에는 워키토키라도 갖다 놓는 게 맞죠. 의사소통해야 되니까. 네. 당연히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 자체가 의혹이고 유대균 같은 것도 그래요. 유대균 같은 경우에 일단은 유병헌이나 구원파 본산 측에서 유병헌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한 곳에 은닉하고 있어라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안 돌아다니고 외모상 여러 군데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오피스텔 은거를 한 건데 당연히 외부와의 어떤 메신저를 할 수 있는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 밖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내가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예. 네. 하모 씨든 제3의 조력자든 당연히 메신저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치킨집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단순히 그거를 우리가 가십거리로 넘길 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치킨을 누가 갖다 준 것도 있지만 치킨 배달하는 사람이 문틈을 넣어뒀다는 얘기인데 누군가 치킨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음식은 하모 씨가 예를 들어 열흘에 한 번씩 갖다 줄 수 있죠. 예. 치킨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모 씨한테 얘기를 하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안에 저는 외부로 통화하는 전환이 있었다고 보고 예, 조력자 얘기는 예. 제가 뒤에 조금 더 조금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돈 얘기를 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돈의 흐름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억 얘기가 이제 5월 3일에 네. 유병헌 회장이 이제 숲속의 추억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5월 3일부터 25일까지 거기 이제 머무는데 5월 3일 그 무렵에 이제 인근에 땅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거기 이제 땅 주인이 돈가방을 받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20억 정도인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얼추. 네. 거기서 자기가 2억 5천 이제 받았고, 네. 그리고 저 비밀 벽장에서 10억 조금 넘게 이제 발견되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13억 정도 되는 거고, 오늘 추가로 이제 6억이 그 나왔어요. 네. 네. 양혜정과 김엄마에게 각각 3억 원씩을 5월 초에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네네. 숲속의 추억에서 준 것 같아요. 그쪽에 이제 모여서 이제 3억씩 주었는데, 은신처 마련을 위해서 이제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3억씩을 준 것은 또 다른 안전한 은신처를 갖다가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그동안 이제 자신을 위해서 은신처를 마련하고 준비를 해준 뭐 그런 거에 대한 수고비 뭐 그런 명목도 이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돈들을 갖다 유병헌 씨가 이제 이제 생전에 이제 줬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희정 씨가 받은 3억 원, 당시 양희정 씨가 계속 유병헌 씨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EF 소나타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잠을 자다가 와가지고 자기가 받은 3억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이 위험을 무릅쓰고 숲속의 추억 이 별장으로 와서 EF 소나타 차를 타고 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 저희가 조력자 얘기 잠깐 하긴 네. 했는데 네. 주제를 좀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할까요? 네, 제3의 조력자. 앞서 김태형 변호사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을 시켰다면은 이 유대균 씨하고 박수경 씨가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시켜줘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다른 사람 나 치킨 먹고 싶으면 시켜줘라는 얘기는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밖으로 통하는 채널이 있었다. 네. 내가 즉시 원할 때. 그러니까 제3의 조력자 같이 살지 않았으면 근데 같이 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분명히 그리고 만약에 제3의 조력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셋이 있다가 치킨을 시켜준 거라면 그리고 문틈으로 얼굴 내밀 필요는 없어요. 제3의 마지막에 조력자는 시켰을 때 유대균 씨가 직접 받은 것 같고 그 전에는 안경을 쓴 남자가 받았다라고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경을 쓴다 그렇게 제3의 조력자 같이 잠깐 있었을 수는 네네.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누군가 치킨을 시키든지 제3의 조력자에 연결한 휴대폰이 있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하모 씨가 글쎄 CCTV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하모 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틈을 통해 가지고 차명폰을 그 순간순간 이제 바꿀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전혀 외부와의 소통 창구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이 가지 않죠. 상식적으로 장기가 능가하는 사람의 가장 궁금한 건 외부 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균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심약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도 매일매일이라도 괜찮다, 좀 더 있어라, 아버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저 사람은 안정적으로 있을 사람이지 네. 열흘 한 달 그 연락이 끊겨버리면 어떤 식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분명히 외부와의 연결 통로는 있었다고 봐요. 이게 저 CCTV도 남지만은 요즘에 전화 그 치킨집 전화 이렇게 오고 예, 가지고 그렇죠. 기록을 예. 좀 보면은 뭐 예. 누가 했는지 뭐 대충 예. 추적을 할 수 있겠군요. 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오늘부터 아마 추적이 들어갈 거예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검찰과 경찰 여전히 이제 헛발질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유대균 소유 차량 벤틀리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벤틀리 차량을 타고 이제 돌아다녔다.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또 이 유대균 씨 또는 이제 박수경 씨 이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또 다른 조력자가 있으니까 네. 그 차량을 누군가가 대신 차고 이걸 갖다가 뭐 유대균 씨 차를 갖다 아무나 함부로 아무나 운전하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분명히 누군가의 어떤 목적의 어떤 지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차량을 운행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이 차량의 어떤 그동안의 뭐 이동 경로라든지 뭐 어떤 곳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된다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 오피스텔 덮칠 때만 하더라도 안에 정확히 유대균 씨가 있는 걸 몰랐다는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원도 뭐 생각보다 예. 8명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걸 들어간 게 분명히 비어 있다고 했는데 이 안에
전기 요금이라든지 수도 요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이제 최소한 2명 정도가 사용하는 그런 양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안을 이제 파악을 해봐야겠다. 네. 그런데 CCTV를 보니까 일주일 동안 사람이 오고 간 그런 흔적이 없다. 네. 그러면은 분명히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꼭 걸어담그고 이제 생활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로는 뭐 박수경 씨 혼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뒤에 보니까 이제 유대견 씨까지 이제 같이 있었다. 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이제 예. 그 뭐 다 가정이 있는 남녀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리라고는 처음에는 좀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해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갔던 경찰 관계자의 얘기인데요. 솔직히 우리도 거기서 유대균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소발에 주잡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박수경 씨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력자가 누군가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갔지만 2명 이상이 그것도 남녀가 같은 방에 머물면서 석 달 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경찰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보를 받고 간 거예요. 저게 뭐 경찰이 뭐 진실을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예. 왜 니네 그러면 검찰은 얘기 안 했니라는 비판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가능성 두 개 다 있는데 저는 뭐 경찰을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저 말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CCTV를 봐도 만약에 유대균이 거기 있다는 거 100% 알고 있었으면 과연 그 정도의 인원을 동원했겠나. 물론 뭐 유대균이 뭐 엄청나게 무슨 뭐 고단수여가지고 무슨 무술 경감 여러 명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균이라는 사람의 상징성을 생각해 봤을 때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유대균이 만약 적이 있다면 그 옆방, 옆옆방 어디든지 그 호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네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뭐 일개중대로 둘러싸다든지 뭔가 더 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로 봐서 유대균이 있었다는 건 아마 확신하지 못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검찰한테 말하지 않았니? 라는 거에 대한 설명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체포를 하고 나서도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우리가 먼저 제보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오후에 3시인가 유대균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라고 했는데 5시 반에 잡았습니다 했거든요. 네. 그럼 검찰은 또 한 번 바보가 된 거죠. 그 대검 차장 나와가지고 꼭 잡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유병호 사체 발견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자존심이 있었으니까 야, 니네 잡았으면 왜 얘기 안 했어? 당장 나한테 먼저 데리고 와라 했을 거고 수사지휘권이 검찰에게 있으니까 경찰은 그래도 어쨌든 자기들 공이니까 일단 경찰 먼저 들려서 10분 정도 인정심을 하고 검찰로 보내고 그런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상황들이 자꾸 연출이 된 건데 검찰 경찰이 언제까지 저럴지 저는 이번 수사 마무리 된다면 해도 저 문제는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지금 양회정 씨, 이제 뭐 양회정 씨가 이제 잡혀야 이제 퍼즐을 다 이제 네. 도피를 이제 도운 조력자들을 모두 이제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명 가까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해요? 자수할 것 같습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뭐 7월 말까지 자수하라고 이제 검찰에서 뭐 이야기를 했고, 예. 그러면은 이제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 기간을 좀 기다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당히 뭐 두 가지 가능성인데 결국,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예 그냥 딴 쪽으로 이제 도주를 했을 가능성도 네.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자신의 신상에 심각한 일이 일어났을 그 가능성도 지금은 조심스럽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좀 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봐야 되겠고. 네네. 알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